위태롭게 20%대를 지켜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19%를 나타낸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의 민심입니다. 직전 조사에서 이렇게 26%를 기록했었는데 8%포인트나 폭락한 겁니다. 서울이나 대전, 세종, 충청보다도 낮아진 건데요. 이걸 등을 돌렸다고 해야 할지, 분노했다고 해야 할지 표현을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조사 기간이 사흘에 걸쳐 있어서 어제 녹취 파장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지지율이 대통령을 더 압박하는 양상입니다. 네, 일단 전체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대가 붕괴됐습니다. 19%. 마지노선도 이제 무너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슬러시 지지율이다. 이미 녹아있는 지지율이고 이미 철벅철벅한 그런 지지율인데 대통령께서는 공공연하게 여론 신경 쓰지 않는다. 국민의 민심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대로 과감없이 드러내신 분이죠. 그런데 저는 대통령 주변에 있으신 분들,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이 10%대의 지지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18%를 찍었다고 하는데 수도권보다 훨씬 더 낮은 지지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본진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다른 어떤 이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어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게 있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대통령의 태도와 여사의 어떤 전행이 이게 지금 바뀝니까? 바뀔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대통령과 여사가 지금 벌이고 있었던 지금까지 벌여왔던 여러 가지 이 기행들은 수정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수순으로는 안 될 것이고요. 오히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 출당을 요구하든가 적어도 보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방탄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이 상황이라면 보수 전체가 완전 심판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정치가 망가져 왔는지를 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대통령이 혼내면 바로 무릎 꿇는 그런 모양새들을 한동훈 대표가 보여왔는데 이렇게까지 밀리고 나서야 국가가 다 망하고 나서야 그때 가가지고 한다면 이건 늦는다. 지금이라도 저는 출당에 준하는 어떠한 조치,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본인이 약속했던 해병대원 특검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명태균 조사에 관해서 이 상설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의 부를 이 정치적인 해법을 본인 이름으로 걸고 좀 내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의 출당 요구까지 해야 된다. 저런 평가는 아직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10%대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는 10%대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자주 쓸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커플링, 즉 같이 좀 동조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그리고 더 나가서 저희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디커플링, 즉 따로가 노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저희 예. 정당 지지율은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과 동률을 이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 역시 국민 지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김성열 의원께서는 저희 한동훈 대표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지난 총선 때 공천 과정에서 보시면 문자 일심 논란이 벌어질 만큼 한동훈 대표는 지난 공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했을 때 공천에서는 분명히 공정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동훈 대표의 직무평가에 대해서 높은 평가가 나왔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률이 나왔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대통령 지지율은 확 떨어졌고 당이 주도권을 잡는 건가요?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저희가 보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도권이라는 개념보다는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그런 신호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김성열 의원 지난주에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조사 기간이 29일부터 31일까지란 말이에요. 네. 31일 오전에 녹취가 공개가 됐고 네네. 그래서 온전히 다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갤럽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육성 공개가 온전히 반영되는 다음 주쯤에는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이거보다 더 하락할 겁니다. 예, 10% 중반대를 이제 조금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요. 저는 이 정도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대통령실에서 특단의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이 사안의 중심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거를. 그러면은 이쯤 되면 대통령은 읍참 건의의 심정으로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 지지율이 의미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공무원들이 일단 말을 안 들어요. 예.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고 이 상황에서 레임덕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부에서 이번에 김대남 전 행정관처럼 계속해서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정이 전반적으로 운영 자체가 안 돼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다면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 빨리 나서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한가선 의원님. 네. 대체로 국민들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10%대 지지율이 나왔고 이제는 용산에서 손 놓고 있으면 도저히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네. 김 여사 문제가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수준에서 대책이 나온다면 그 역시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영부인이 처신을 잘못해서 국정 운영 부정평가 1위로 등극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일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기도 싶은 게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피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내놓았나 생각해보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여러 이슈들에 뒤덮여 있다는 뜻인데요. 국민들이 이런 정책은 효과적이었다, 이런 정책은 뭐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좀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토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많은 이슈들로 뒤덮인 이제 2년 반이었고 가장 큰 이슈는 김건희 여사 이슈였죠. 지난주부터 이미 김건희 여사 이슈가 부정평가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만약에 민간인인 와이프에게 꽉 잡혀 살아서 국정 운영이 흔들려도 이거를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함께 부정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손을 못 쓰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이게 만약에 전자라면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후자라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나 저러나 문제다. 네. 그 말씀이네요. 자, 진짜 주목되는 건 TK입니다. 전체 지지율이 10%대 진입한 것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 18%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26%였거든요. 8%포인트가 폭락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TK 지역은 보수 진영의 가장 확실한 지지층은 맞습니다. 근데 어떤 성향이 있냐면 등을 돌리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네. 반등하기 위해서 꽤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까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집권 여당과 대통령과의 디커플링이 TK 지역에서는 더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보수 지지층이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강하게 또 어떻게 앞으로 국정에 도움을 주라는 건지 명확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수 지지층 분들의 뿐만 아니라 중도 다른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다 추려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당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라. 그리고 당이 조금 더 이끌고 나가라라는 민심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저 지지율만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추이고 추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여론조사만 본다면 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메시지로 전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지지율에는 이른바 한동훈 대표의 뭐랄까요? 가서 한동훈 대표의 기대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해줬으면 하는 심리도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게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만남, 회동의 그 모습 자체를 보고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그 심리도 반영돼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 대구 경북의 언론인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많이 했었는데요. 뭐 제 고향이 대구기도 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사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갈등 있는 모습 보이지 말라는 말이 사실 제일 많았습니다. 예. 그런 점까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저희가 뭐 다 전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쇄신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준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차기 대선은 없다. 대통령 비서실 내각을
전면 쇄신하여서 새롭게 국민 앞에 나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시각에서 봤을 때 대통령 비서실 내각 전면 쇄신 정도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저런 말이 대통령의 이 국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너지면 다음 대선이 없다. 대통령이 지금 제가 볼 땐 무너져야 보수가 그나마 뭔가 새로운 싹을 틔워볼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심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옹이하는 형태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야 저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도 여긴 적용이 안 돼요. 소를 잃었는데도 야당에서 알려주잖아요. 여기 구멍 났어. 야 여기 못 박아야 돼.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 빠져나가고 두 마리 빠져나가고 지금은 이제 다 빠져나간 상태고 이제 심지어 휘발유까지 막 들어오면서 불까지 날 태세란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 인식 자체가 대통령을 주변에서 옹이하시는 분들의 저런 말이 오히려 더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에게서는 오히려 더 염장을 지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 페이스북 내용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건 차기 대선이었습니다. 차기 대선을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 자, 김성열 위원님. 네. 마지막으로 제안 한번 하시죠. 이 10%대 지지율 뭐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지만 네. 더 떨어지면 국민 불행이잖아요. 네. 그나마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 비서실 내각 전면 교체 전혀 소용없습니다. 총리가 명품백 받았습니까? 비서실장이 공천 개입했습니까? 아닙니다. 처방을 분명히 해야 될 병이 분명히 보이는데 괜히 엉뚱한 허벅다리 긁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이 본질이고 그 외에는 다 대증요법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